바리스타의 영원한 숙제 라떼아트. 에스프레소 크레마 위에 우유 거품을 잘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 위에 그려진 하트. 스팀밀크의 우유 거품을 사용하여 커피 위에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을 라떼아트라고 합니다. 에스프레소의 크레마 거품 위에 스팀밀크의 우유 거품을 띄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죠. 에스프레소는 브루잉 커피와는 다르게 커피 표면에 크레마라는 거품이 존재합니다. 이 거품은 에스프레소가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추출되면서 원두의 이산화탄소와 불용성 고형분이 함께 추출되며 나타나죠. 선명한 라떼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 크레마와 스팀밀크의 우유 거품 상태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박하고 거친 모양보다 부드럽고 화려한 라떼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거품의 유화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하죠. 부드러운 유화 상태의 거품을 얻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 추출과 밀크 스티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빠르게 라떼아트를 완성시켜야 하죠. 에스프레소와 스팀밀크는 제조가 끝난 시점부터 유화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리스타들은 라떼아트를 완성할 때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크레마 위에 그림을 띄우기 전에 스팀밀크를 에스프레소에 일정량 넣어 섞어주는데 이 행위를 안정화라고 표현하죠. 무슨 뜻일까요? 크레마 안정화는 에스프레소의 크레마를 우유 거품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선행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크레마는 우유 거품보다 응집력이 약하고 거품의 양이 적어 표면의 거품이 망가지거나 그림을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안정화는 많이 진행하면 할수록 크레마 거품은 튼튼해지지만 그림이 잘 퍼지지 않거나 작은 크기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스팀밀크가 에스프레소에 많이 옮겨질수록 크레마 표면에 거품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크기의 라떼아트를 표현하고 싶다면 적은 양만 넣어주고 작은 크기의 라떼아트를 표현하고 싶다면 많은 양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떼아트는 거품 위에 거품을 띄우는 과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품이 액체의 표면에서 다른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두 액체가 되도록 같은 높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라떼아트를 진행할 때 커피잔과 스팀 피처의 높이가 비슷하다면 우유 거품이 크레마 위에 띄워지기에 원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커피잔보다 스팀 피처의 높이가 높은 상태라면 우유 거품은 가속력이 발생해 크레마 표면에 띄워지지 않고 액체 내부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바리스타들은 커피잔과 스팀 피처의 간격이 가까울 때 확장이라고 하고 커피잔과 스팀 피처의 간격이 멀 때 낙차라고 부르며 안정화를 할 때는 간격을 멀게 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간격을 가깝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을 낙차 간격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라떼아트의 기본 패턴 하트가 그려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커피잔의 용량에 알맞은 우유의 양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과 밀크 스티밍을 동시에 진행하고 에스프레소 추출과 밀크 스티밍이 끝남과 동시에 둘의 유화가 파괴되기 전에 서둘러 라떼아트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스팀 밀크를 부어줄 때는 간격을 떨어뜨려 낙차를 크게 하여 적당량의 안정화를 진행하고 그림을 그릴 땐 최대한 가깝게 부어 하트 패턴을 완성합니다. 마지막 마무리에는 다시 간격을 벌려 낙차를 크게 해 하트의 꼬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예쁜 하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바리스타님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어니즈커피 연구소였습니다.